저는 이창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20년간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온 엔지니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 진출을 반대했었어요. 아니, 반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 제가 중국에서 뼈아픈 실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 때문에 중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던 중국에서 인생 최대의 성공을 거두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배신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2025년 6월 16일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중국 체리자동차 간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6년간 총 8기가와트시 규모, 약 12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었어요.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를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복수와 용서, 배신과 신뢰가 얽힌 한 엔지니어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숨어 있었어요. 2024년 상반기, 저는 상하이 푸동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손바닥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밟는 중국 땅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지만 제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2009년 저는 혈기왕성한 30대 연구원이었어요. 당시 LG화학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들고 중국 진출을 담당했었죠. 베이징의 한 대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로 왕리밍이었어요. 중국 측 기술 책임자였던 그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았지만 동양적인 겸손함과 서구적인 합리성을 겸비한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함께 밤을 새워가며 기술 이전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중국 공장에 적용하는 일이었어요. 왕리밍은 제게 마치 형처럼 다가왔고 저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합작법인 설립 직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왕리밍이 우리 기술을 고스란히 베껴서 자신의 회사를 차린 거였습니다. 더 치욕적인 건 제가 직접 가르쳐준 기술로 저희를 역공했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중국 법률로는 외국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엎어졌고 저는 회사에서 큰 문책을 받았어요. 3년간 승진에서 제외됐고 중국 관련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초 회사에서 중국 진출을 다시 논의할 때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또 당하려고 하십니까? 15년 전과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됐어요. 연간 8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팔리는 거대한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특히 캐틀의 성장은 무서웠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세계 1위 배터리 업체가 된 거였어요. 연간 생산량만 400기가와트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 생산량의 2배 규모였어요. 중국의 전기차 생태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캐틀과 비아디가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외국 기업이 뚫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를 감지했어요.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배터리가 아니라 성능과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한 거죠. 니오, 샤오펑,
리오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테슬라에 맞서고 있었어요. 이들이 원하는 건 고성능 배터리였습니다. 기존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우리의 46 시리즈 3원계 배터리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중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15년 전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하이에 도착해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미팅을 요청한 체리 자동차의 기술 담당이 바로 왕리밍이라는 거였어요. 체리 자동차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왕리밍을 생각하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체리 자동차는 중국 5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였어요. 연간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죠. 2023년에만 전기차 판매량이 50만 대를 넘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왕리밍이었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였어요. 다만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습니다. 창민아. 그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왕 박사님, 오랜만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왕리밍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창민아, 먼저 사과하고 싶어? 15년 전 일 말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과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내가 한 일이 잘못됐어. 내 신뢰를 배신했고 너를 배신했지. 그동안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어. 왕리밍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빼앗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야. 오히려 줄 게 있어. 그리고 내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싶어. 그때 왕리밍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15년 전 제 기술을 훔쳐서 세운 회사가 결국 실패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2년은 잘 됐어. 하지만 진짜 핵심 기술은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고. 결국 제품 품질 문제로 회사가 망했지. 더 놀라운 건 그 뒤의 이야기였어요. 왕리밍은 실패 후 10년 동안 각종 일을 전전하며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체리 자동차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너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그가 이제는 저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창민아, 체리 자동차는 진짜 달라. 여기서는 공정한 거래가 가능해. 그리고 나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왕리밍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딸이 15년 전 태어났어. 이제 중학생이 됐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데 부끄럽더라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하려 했던 내 모습이 말이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직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내게 빚진 걸 갚고 싶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15년간 품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려는 건가요? 왕리밍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6년간 46 시리즈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이었어요. 총 8기가와트시 규모, 약 12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왕리밍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6년간 총 8기가와트시야.
업계에서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계약 조건이었어요. 기술료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줄게.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비도 별도로 지원할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왕리밍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리 자동차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진짜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해.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사실 46 시리즈는 제가 15년간 개발해온 핵심 기술이었어요. 원통형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실험을 거쳤죠. 지름 46mm, 높이 80mm. 작은 크기지만 그 안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 있었어요. 기존 원통형 대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최소 5배 이상 향상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랑하는 3원계 배터리 기술이 핵심이었어요. 니켈 함량을 90%까지 높인 양극재,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적용한 음극재, 그리고 독자 개발한 전해액 첨가제까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저온 성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상온 대비 85% 성능을 유지했거든요. 이는 기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대비 압도적인 수치였어요. 중국 북부 지역의 혹독한 겨울, 베이징이나 하얼빈 같은 추운 곳에서는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가 30에서 40%나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46 시리즈는 달랐습니다. 왕리밍이 기술 자료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역시 너답구나. 15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어. 이 기술이면 프리미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도 배신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민아, 이번엔 달라. 모든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거야. 그리고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중재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하자. 실제로 계약서 초안을 보니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기술 보호 조항, 배상 조건, 심지어 향후 기술 개발에 대한 로열티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 15년 전의 치욕을 갚고 싶었습니다. 왕리밍이 저를 배신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중국 시장에서 승리하고 싶었어요. 46 시리즈의 진짜 위력은 고출력 장거리 전기차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슬라나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성능이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야?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3년간 추가 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보장해 주세요. 왕리밍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과한 요구 아닌가? 15년 전 제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긴 침묵 후에 왕리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승리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계약 발표 후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고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어요. 특히 46 시리즈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주목받았습니다. 기존 원통형 대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5배 이상 향상되었다는 점, 그리고 3원계 배터리의 우수한 저온 성능이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왕리밍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창민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호텔 로비에서 만난 왕리밍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사실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15년 전 일 말이야.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경계했는데 그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15년 전 너를 배신한 건 내가 아니야. 정확히는 내 의지가 아니었어. 무슨 뜻이에요? 그때 우리 회사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나를 협박했거든. 내 기술을 빼내지 않으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 왕리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 딸을 가진 상태였지. 그들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협박했거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렇다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요? 말할 수 없었어. 그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말해봤자 누가 믿었겠어? 나는 이미 배신자였으니까. 그의 눈에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한 것도? 맞아. 그들은 기술만 빼내고 나를 버렸어. 결국 나도 이용당한 거였지.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15년간 원망했던 상대가 사실은 저와 같은 피해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배우는 누구인가요? 왕리밍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하오이야. 지금 캐틀의 부회장이지. 장하오이. 저도 아는 이름이었어요. 중국 배터리 업계의 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왜 그런 짓을? 당시 캐틀은 아직 작은 회사였어. 장하오이는 한국 기술을 빼내서 자신들의 성장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거야. 그리고 왕리밍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민아, 장하오이가 이번 우리 계약을 못마땅해 하고 있어.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거야. 어떤 방해 말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조심해야 해. 그 순간 저는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계약 직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언론에 우리 사육 시리즈 배터리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온 거였어요. 한국 LG의 신제품 배터리, 안전성 검증 미흡.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거짓말은 없었지만 마치 우리 배터리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썼어요. 왕리밍이 급히 연락해 왔습니다. 창민아, 이거 장하오이 짓이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공식 해명 자료를 준비하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무엇인가요? 장하오이와 직접 만나보는 거야. 정면 승부를 해보자고. 저는 망설였어요. 15년 전 진짜 배우였던 그 사람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왕리밍의 다음 말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창민아, 이번이 기회야. 15년 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거야. 그날 오후 베이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하오이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이창민 박사님 반갑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겉으로는 친근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는 좀 의외네요. 장하오이가 웃었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시군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언론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리밍이 끼어들었습니다. 장 부회장님, 15년 전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장하오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 이창민 박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말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장하오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왕리밍, 자네 아직도 그 일에 얽매여 있나?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사업이란 원래 양육강식입니다.
당시 중국은 기술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시는 건가요? 정당화라니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우리의 룰을 따라야 해요.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체리 자동차와의 계약을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계약한 일입니다. 장하오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장하오이와의 만남 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중국 당국에서 우리 배터리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요구했어요. 명백히 장하오이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체리 자동차의 CEO인 리펑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지원한 거였습니다. 왕리밍이 급히 연락해 왔습니다. 창민아, 대박 소식이야. 리펑 CEO가 정부 고위층에 직접 연락해서 우리 편을 들어줬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리펑 CEO도 15년 전 장하오이에게 당한 적이 있다는 거야. 어떤 일이었나요? 당시 리펑이 작은 배터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하오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리펑도 장하오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네요. 맞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하오이에게 제대로 된 응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며칠 후 리펑 CEO와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는 강인한 인상을 주었어요. 이창민 박사님, 저희가 LG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인가요? 공정함 때문입니다. 장하오이 같은 사람들이 중국 산업계를 망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리펑 CEO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리밍을 통해 15년 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15년 전 저를 배신한 건 왕리밍이 아니라 장하오이였고 지금은 오히려 왕리밍과 리펑 CEO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장하오이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배터리 샘플에 문제가 있다며 언론에 흘렸어요. 그때 왕리밍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창민아, 이번에는 우리가 선수를 치자. 무슨 뜻이에요? 공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우리 배터리와 캐틀 배터리를 직접 비교 테스트해 보자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우리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걸 확신해.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장하오이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어. 공개 테스트는 베이징 국제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주요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몰려들었어요. 장하오이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그리고 저온 성능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밀도 테스트에서 우리 사육 시리즈가 확실한 우위를 보였어요. 같은 크기 대비 20%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원통형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성능이었어요. 두 번째 충전 속도 테스트에서도 우리가 앞섰습니다.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했거든요. 캐틀의 배터리는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세 번째 저온 성능 테스트에서 갈렸습니다. 영하 20도 환경에서 배터리 성능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캐틀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저온에서 성능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원계 배터리는 85%를 유지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저온 충전 효율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명백히 우리의 승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하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훌륭합니다. 이창민 박사님. 정말 뛰어난 기술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진 테스트인데 왜 박수를 치는 걸까요? 장하오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이창민 박사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에 저는 당황했어요. 캐틀에서 이창민 박사님을 영입하고 싶습니다. 연봉은 현재의 5배로 보장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5배 연봉이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사육 시리즈 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따로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00,000씩 말이죠. $1억 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장하오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더 좋은 조건을 원하시나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왕리밍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장 부회장님, 15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하셨죠? 먼저 협박하고 안 되면 회유하고. 장하오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왕리밍, 자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 순간 리펑 CEO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년 전 장하오이 부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외국 기술을 빼냈는지 말이죠. 그리고 리펑 CEO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의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서들이요. 계약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오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체리 자동차양 사육 시리즈 배터리의 양산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장 입구에서부터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생산팀 리더인 박상호가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창민 박사님, 드디어 중국 라인 구축이 완료됐어요. 하루 5만 개 생산이 가능합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파일럿 라인에서 하루 1만 개 정도만 생산했었거든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첨단 자동화 설비들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품질 검사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불량품을 걸러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새로 도입된 AI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미세한 불량까지 찾아내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박상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의 핵심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에요. 중국 고객들은 품질 기준이 까다로워서 불량률을 0.01% 이하로 유지해야 하거든요. 정말 엄격한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품질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타협할 수 없었거든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진출은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현실이 된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김민수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계속 제안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사 공정을 하나 더 추가하면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인지 설명해 보세요. 배터리 셀의 내부 저항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를 추가하는 거예요. 미세한 불량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젊은 인재들이 있기에 우리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공장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팀 미팅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박상우가 생산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체리 자동차의 본격 공급이 시작됩니다. 연간 5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에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팀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중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K배터리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넘쳐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박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박사님, 체리 자동차에서 연락 왔는데 다른 중국 업체들도 우리 배터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파급 효과가 시작된 거였어요. 어떤 업체들인가요? 지리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공식 미팅을 요청했대요. 회의실이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지리자동차는 볼보를 인수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 3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였어요. 상하이자동차는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기회지만 체리 자동차와의 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해요. 파트너십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오창 산업단지를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배터리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이 성공이 단순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회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창민 박사님, 오늘 첫 번째 양산 배터리가 도착했어요. 품질이 정말 완벽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이 양사 모두에게 큰 성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CEO가 직접 LG 오창 공장을 방문하고 싶어 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중국 대기업 CEO가 한국 공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K배터리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중국에서 시작된 성공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날을 꿈꾸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감동천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